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 생명나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규 교수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 생명나눔재단에 대한 소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생명나눔재단은 2004년도에 이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공익재단, 지역의 공익재단이라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처음에 이제 시민들 중에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법조인 그리고 학부모 이런 분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네. 거기에 이제 155명 정도 설립자들이 이제 참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벌써 작년이 설립 20주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된 이후에 주로 소아암, 난치병 환자, 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 또 다문화 가정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은 각종 사회복지 제도 이런 것들이 잘 마련돼 있지만은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그 기부자들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이어주는 네.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세한 그런 우리 활동들은 네. 우리 재단 홈페이지가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와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를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요. 진행 중인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행 중인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활동해 온 그런 이제 역할들이라는 것은 정말 할 수 없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한부모 가정, 또 이혼 위기에 처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 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이제 부모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의료비라든지 또 내지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재단이 나서서 지원을 한다든지 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국가나 사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보충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첫 손님 가게라는 사업도 운영 중이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첫 손님 가게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자영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을 첫 손님 가게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게에 첫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도 먹고 뭐 네. 식사도 하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밥을 먹는 그런 비용 이걸 갖다가 그 손님의 이름으로 그 자영업에서 이제 그 가게에서 네.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 자영업자들에게도 그런 어떤 기부하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고 또 손님들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도 어떤 기부 문화를 익숙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첫 손님 가게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손님들도 좀 유치시키고 그렇죠. 기부를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려는 그런 예. 목적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름이 참 신기한데요. 초콜릿 백신에 대한 사업도 들었습니다. 이 네. 초콜릿 백신은 어떤 건가요? 우리 지역에서 주로 이제 병의료, 의료원 같은 네. 경우, 또 한의원, 그리고 약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인들과
아주 어려운 청소년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을 연결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자매 결연이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또 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분들이 이제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네. 이름은 참 귀여운데 정말 필요한 지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해주신 사업 외에도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는 이제 그 아이들 소아들의 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거라든지 희귀병이라든지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 노인, 다문화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20년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우리들이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국가의 어떤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일들 아직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지속해 나가고 네. 앞으로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역할들을 우리 재단이 맡아서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 재단 이름도 생명나눔재단에서 네. 희망을 잇다 미래재단 이렇게 이제 변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관도 그에 맞추어서 이제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미래세대, 그 아동 청소년의 정책 개발이라든지 연구 내지는 그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의 제시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려고 좀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이 기부와 연관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기부라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김해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쟁이나 기아, 그리고 이제 환경 생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제연합이나 또 국가나 지방자단체나 이런 제도적인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는 그게 뭐 국가나 이런 지방단체가 구석구석 이게 다 손이 미치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항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부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또 관여를 하고 그걸 이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예. 네, 그렇다면 사실 이 기부를 좀 더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전한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예, 기부는 그렇게 어렵고 또 멀리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능력이 되면은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뭐 1,000원 회비를 매달 낼 수도 있고 10,000원을 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시간 이걸 또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쪽이 훨씬 행복하고 기쁨이 큰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려운 사람들 옆에 있고 하면은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예.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나눔재단의 강재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